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희생을 애도하는 추모의 발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해병대를 전역한 선배 전후, 일반 시민들도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최 상병에게는 보국 훈장 광복장이 추서됐는데요. 갓 20살 외동아들을 떠나보낸 부모에게 어떤 훈장인들 위로가 될까요?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원 고 최수근 상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보국 훈장, 광복장이 추서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훈장을 놓았습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인 예천군 호흡 재난작전에 투입돼서 열심히 그리고 아주 숭고하게 작전을 수행한 고 최수근 상병의 영예를 높이게 해요. 10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또다시 오열했고 해병대원들은 전후의 영정 앞에서 예를 갖췄습니다. 장례 이틀째에도 이곳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된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최 상병 바로 아래 기수로 입대했다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살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지금 5개월도 채 안 된 아이들을 그렇게 맨몸으로 그 물살이 쓴데 거기다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3년 전 전역했다는 조문객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군 당국을 비판하며 후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오고 힘든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많은 국방비로 구명조끼 하나 못 해주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해병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최 상병의 장례 정보가 표시된 알림판에 아버지 부를 지아비부로 잘못 쓴 겁니다. 해병대는 어제 오후 잘못된 표기를 확인 후 즉시 정정했다며 고인과 유족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는 유족의 뜻에 따라 언론 취재를 제한한다면서 어제는 2시간, 오늘은 훈장 수여식이 열리는 단 30분만 빈소 취재를 허락해 사고 파장을 줄이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최 상병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9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며 유해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큰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골프를 친 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같은 날 대구 북구의 김승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들을 데리고 동해안으로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이 지역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른바 포구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지난 15일 토요일. 대구 북구 팔거천에서는 60대 남성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 지역의 선출직 주민대표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과 김재용, 이동욱, 하병문 대구시의원, 그리고 해당 지역 구의원들은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당원 100여 명과 함께 관광버스 석 대에 나눠 타고 당원 연수를 떠난 겁니다. 영덕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과 울진 한울 원자력발전소 홍보관을 둘러보는 코스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을 벗어나 연수에 나선 겁니다.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그렇게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시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정말 시민을 무시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의원 홈페이지에는 떠나기 하루 전 전국적인 물폭탄이 예상된다며 김 의원이 대구 북구 수해 위험지구를 둘러보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비가 내린 15일에는 지역구를 벗어난 겁니다. 김 의원은 야유의 성격이 아니었고 조용하게 연수를 진행한 뒤 당일 대구로 돌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실종 사고 소식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자력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울 원전 가서 홍콩 가서 이렇게 이야기 설명 듣고 관람하고 그래서 수산물 수산시장에 가서 점심 골라오면 그게 뭐 다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비슷한 징계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지난 15일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이 당원들과 워크숍을 강행한 것에 대한 징계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대구 북구 1지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이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포항시는 2차 전지 육성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상북도와 전지보국 2050 TF를 구성해서 전력과 용수의 원활한 공급망 마련에 적극 나서는 한편 포항을 2차 전지 투자 특별시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 유치 인프라 확충에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종합 지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는 포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1.6%인 348곳이며 일부 주유소와 병의원, 대형 슈퍼마켓, 농축협 직영 매장 등이 해당됩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청상아리가 자주 출몰해 해경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4시 반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동쪽 4.6km 해상에서 몸길이 3.28m짜리 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8일과 10일에도 포항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어선선장이 청상아리를 목격해 신고하는 등 올 들어 경북과 강원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경주 양남면 나아리 이장 등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오늘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전례에 따라 마을 회장은 이장이 맡게 돼 있는데도 다른 일부 주민들이 마을회 총회를 임의로 개최해 회장을 선출한 뒤 마을회 통장 명의를 바꿔버려서 이장이 정상적인 마을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직 나아리 마을회장 측은 이장을 당연하게 마을회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마을회장은 별도의 마을회 규약에 의해서 선출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